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육의 틀은 읽고 쓰고 말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다면은 내가 조금만 미리 같이 평상시 좀 준비를 한다면 해볼 만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학생부 이게 들어갑니다. 논술 성적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고 수능 저죠. 최저 등급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논술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고 상위권 대학은 수능 최저 반영 여부로 실질 경쟁률이 정해져요. 의대 같은 경우는 뭐 200대 1, 300대 1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 보고 난 뒤에 면접까지 가는 것으로 보면은 실제 경쟁률은 절반씩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논술 전형의 특징부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논술 전형은 정부에서 축소시켰어요. 논술을 하지 마라라고 이런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가 재작년에 논술을 포기했잖아요. 고대가 논술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 고대나 뭐 연대, 성균관대 논술을 할 때요 지원자가 한 6만 명 가까이 돼요. 걔네들이 10만 원씩만 6만 명을 10만 원씩만 계산해요. 몇 억이에요. 이거 돈덩어리예요. 이것을 다 포기하고 고대가 학종으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중학교 그 이하에 있는 친구들은 논술 준비해야 돼요. 입시가 바뀌어갑니다. 입시의 그 수능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중에 수능 하나는 공통 과목으로 해서 지금의 형태의 지필고사 형태로 가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해서 논술형 논술로 가자.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채점을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채점하느냐. 근데 대학들이 우리가 채점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 우리가 채점하겠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 쓰기에 대한 두려움만 없어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논술은 입시에서 앞으로 방향이 커질 겁니다. 대신에 이게 반영이 안 된다 하면은 본고사 형태로, 그러니까 수능이 지금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가버리면, 자격고사 형태로 가버리면 대학은 변별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논술 아니면은 면접이에요. 근데 그 면접이 어떤 형태의 면접을 갈 거냐? 본고사 형태의 면접이라는 거죠. 본고사 형태의 면접은 그냥 얼굴 보고 신상 물어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교과의 굉장히 깊숙한 부분을 질문하는 형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준비되어지는 친구들이라면 논술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학교 자제를 둔 분들은 많이 읽혀라. 저는 교과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극단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는 아들이 둘 있는데요. 대학을 다 안 보냈어요. 안 보내고 고등학교 때 책 읽기 무조건 2,000권을 목표로 책 2,000권을 읽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예요. 근데 실제 첫째 아들은 그냥 시시한 그냥 대학 보냈는데요.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도 중간에 자기가 안 다닌다 해서 포기하고 검정고시로 고입을 마무리하면서 걔한테 책 2,000권에 대한 미션을 줘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2,000권을 읽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걔가 더 이길 수 있다. 그 친구는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컨설팅을 하는 친구예요. 어느 정도 컨설팅을 했느냐.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얘기해 놓을 때 금수저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봤던 서울에 있는 친구인데 예를 들어서 중3
친구 하나를 이제 탁 맡으면은 그 친구를 서울대 이제 3년 동안 관리를 해서요. 서울대를 보내죠. 1년에 1억씩 받고 서울대 합격하면은 보너스로 2억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가 돈은 엄청 벌었대요. 엄청 벌었대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벌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자신도 금수저였다는 거예요. 군대를 엄마 덕분에 방위로 이렇게 갔대요.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즘은 컨설팅 쪽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재능 기부 형태의 교육 기부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전문형 심화 독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교과에 연계를 해서 심화 독서를 하고 얘들한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비판하는 것이 논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소논문에 대한 얘기가. 물론 문제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 애들은 1년에 한 번 그 학술제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학술제에 논문 나오는 게 한 150편 이상 나와요. 150편 이상. 근데 그 150편이 수준 높은, 물론 상상외로 수준 높은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쓰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그게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같이 적용이 된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의 생활기록부, 그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한 4.5등급, 5등급, 5.3등급 이런 애들이 한양대 공대를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애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 4등급, 5등급이면은 지가 한양대 공대 가는 줄 알아요. 그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공부하고 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놈이 가는데 자기도 그냥 4등급, 5등급 되면은 지도 그냥 한양대 공대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 4등급, 5등급이면은 대전에 사립대 그것도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학생부 종합의 묘미다 하는 거죠. 묘미다. 자,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그 경쟁률이 이래요. 논술에서 경쟁률이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예, 그런데요. 그런데 논술 경쟁률에서 경희대 보세요. 이게 상당히 높죠. 아주대 상당히 높죠. 울산대 의예과는 이렇게 됐어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이제 이것은 서울의 150개 고등학교에 2017학년도에 78,400명을 통계를 가지고 실제 조사한 거예요. 얘들이 교과, 논술, 면접, 적성, 종합에 몇 건씩이나 넣고 지원자 대비 합격자의 퍼센트까지 나온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요. 논술 661건 작년에 2017 입시에서요. 2016 1000건이네요. 여기 4.3%, 3.3%, 요 정도밖에 4%대밖에 합격률이 없어요. 논술은. 그러니까 논술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죠.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술은 팍팍팍팍 떨어져 나갑니다. 왜 떨어져 나가냐 보세요. 50대 1이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전국 평균이 50대 1이다. 근데 50%를 퍽 떨어지는 것은 이런 애들 때문에 그래요. 방학 때 잠깐 특강 듣고 EBS 파이널 특강, 논술 파이널 특강 듣고서는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고 원서 냈던 이 친구들은 실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한번 해봐야지 했던 그 친구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실제 이 친구들이 수능을 보고 나면은 체제를 못 맞춰요. 체제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절반 떨어지던 애들이 다시 또 절반 떨어져요. 그래도 실제 최종적으로 남는 애들은 수능만, 체제만 맞춰준다면은 실질 경쟁률은 5대1, 10분의 1로 팍 줄어들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다? 수능이다 하는 거예요. 수능을 맞춰내느냐, 못 맞춰내느냐. 이게 관건이다 하는 거죠. 논술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실제. 올 입시에서는 33개 학교, 2개 학교가 늘어났어요. 13,000명 정도 합니다. 논술 실시 대학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건대 논술이 있고요. 경기대 논술이 있고요. 이 논술인데
여기에 교과 성적이 같이 들어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논술이 60% 이상 그 성적인데요. 교과는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점수를 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논술로 써가지고 응시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가? 그러니까 인력풀이 몇 등급짜리가 오는가?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짜리 애들이 많이 온다라고 하면은 5등급까지는요 등급 간의 점수를 굉장히 좁혀놨어요. 0.5점 뭐 이 정도. 그런데 6등급부터는 뭐 10점 뭐 이렇게 떨어져요. 6등급 이하는 와봤자 쓰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놨어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안 보죠. 논술 100%. 그러니까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논술 쓰려고 오는 놈들이 뭐 6등급, 7등급 얘들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 애들이 논술 하려고 연대 오는 애들은 2, 3등급 안쪽에서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겁니다. 합격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올해는 성신여대와 한국기술교대가 논술 전형을 실시해가지고 작년보다 190명은 증가했습니다. 약간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이렇게 논술은 분명히 하나의 축은 있어요. 이게 서울에 메이저급 가야겠다라고 한다면은 논술이 아까 얘기했듯이 교과 전형보다 인원수가 훨씬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 자, 특징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괄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시립대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해요. 단계별로. 논술로 4배수. 이게 4배수를 뽑아놨다라고 하는 것은 시립대 논술을 봤지만은 그 위에 있는 예를 들어 성균관대 논술도 있고 경희대 논술도 있다. 그러니까 시립대 합격 해놨지만은 위로 많이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논술 반영 비율 분포예요. 논술 100%로 하는 것은 연대, 80% 이런 대학들. 그러니까 논술 잘 쓰면은 이런 대학들은 내신 성적에 상관없이 합격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60% 이상 다 반영하지만은 80% 이상 반영하는 것은 덕성여대, 서강대, 아주대, 연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논술의 유형이 이제 중요해요. 요거는 각 대학마다 논술의 유형이 거의 폼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폼이 비슷한 폼을 골라가지고 한 두세 개 유형 하나를 준비하면은 다른 대학 2개 같이 준비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논술의 수리, 통계 논술 문제가 겹해 나오는 대학들이 이런 대학이에요. 특히나 수리 통계가 나오는 것은 인문 사회 계열, 특히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데는 이 수리 논술이 같이 있고요. 순수하게 언어 논술만 하는 경우도 있고 영어 제시문이 주어지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영어 제시문이 없이 경희대는 사회 계열에, 이화여대 인문 완, 외대는 영어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자, 역시 자연계의 논술도 이런 폼이 있어요. 이 폼은 어디서 보시면 정확하냐면요. 입학처의 홈페이지 입학처 자료실에 가면은 선행학습 영향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행학습 영향 보고서. 이것이 논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논술 문제 어디에서 어떻게 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면접 문제도 면접 문항에 대한 설명도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다운 받으셔서 읽어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논술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벌써 논술 대학마다 자기네 논술 모의 논술 고등학교로 연락이 와요.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단체로 논술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거의 없어요. 왜냐? 논술 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신경을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논술을 준비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학교 홈페이지,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모의 논술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리고 논술을 써서 보내면은요, 첨삭까지 다 해서 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활용해 보세요. 그것을 한번 해보시고
그걸 하기 전에 전년도 논술 문제를 한번 뽑아서 한번 풀어보면은 내가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 한번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아까 저 50%가 방학 때 그 방학 특강 한번 듣고서는 원서 내는 애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면 또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저는 교육의 방향에서 보면은 이것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택해야 할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형별 특징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카톨릭대 같은 경우 언어 논술만 하는데요. 지문 제시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문 A, B, C 세 개를 주고 앞에 두 개를 분석해 가지고 C의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비판해라. 또는 그 시계 세 가지의 제시문을 주고 세 가지 제시문의 공통점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거거든요. 그건 읽고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쓰기는 두 번째입니다. 읽고 이해하기. 그러니까 언어 논술에 대한 준비는 언어 영역에 대한 국어 공부에 심하네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지문이 길어져요. 수능도 마찬가지 지문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 읽고 바로 요약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 공부와 논술 공부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최상위권의 그 친구들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준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는 120분간 시간이 또 각 학교마다 달라요. 120분 주고 100분 주고 80분 주고 다 다릅니다. 언어와 수리 논술은 각각 두세 문항인데 1500자, 1800자의 원고지 형태를 주고 사회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 한 문항, 영어 제시문을 포함해서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 이게 이제 문제의 출제 유형이 각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이 있는 학교끼리 묶어서 하나 준비해서 같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거예요. 시립대는 이화여대는 언어 논술만 하네요. 영어 제시문 포함해서 언어 논술 3문제를 주고요. 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인문하고 상경하고 분리해가지고 언어 논술 3문항 1500자, 또 경제 경영은 언어 논술 2문항에 수리 논술 1문항까지 이렇게 줍니다. 자, 자연계 논술입니다. 자연계 논술은 이제 의대 때문에 최상위권 친구들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죠. 자, 예를 들어서 카톨릭 의대 같은 경우는 수리 통합의학계의 문제예요. 논리력, 건강, 보건, 의료 중심, 사회 이슈를 통해서 이해, 분석, 사고하는 이것을 보더라.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리 과학 분야, 의학 계열의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이렇게 봅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 120분간 수리 논술, 논술 문제 4문항인데 실제 8개에서 10개의 논제를 주고 수식을 포함해서 서술해라 이렇게 주어집니다. 한양대 에리카 전형 이게 이제 인천 쪽에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논술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수리 논술만 실시하고 3문제가 주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숙명여대, 아주대, 연대, 이화여대 논술입니다. 배점입니다. 보시면은 좀씩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과의 그 수리과학에서 경희대 같은 경우도 수학이 60%, 40%, 성균관대는 5대5의 비율로, 아주대 의대도 5대5의 비율로 이렇게 했고요. 경북대 의대는 67대 33의 비율로 이렇게 했네요. 수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게 우선이에요. 기출문제는 자료실에 들어가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고유한 유형이 있으니까 그 고유한 유형을 빨리 찾아내시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유형의 그 틀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이것을 꼭 하시고, 또
3월 달부터 주기적으로 각 대학이 모의 논술을 실시하니까 거기에 적극 응시해서 거기서 힌트를 좀 많이 얻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지원하는가? 보세요. 이 정도에 속하는 아이라면, 이 중에 하나라도 좀 속하는 아이라면 한 번쯤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 글쓰기 대회나 경시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 특히 토론 대회도 좋습니다. 논리적 사고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또 인문 계열에서 국어와 사회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상경에서는 그러니까 경영 경제학과에서는 수학 교과의 성적이 좋은 친구들. 독서량이 많고 심화 탐구 학습이 되어서 논리적으로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친구들. 스스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이런 준비를 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친구들은 좀 준비해 보는 것도 좋고요. 내신 등급으로 보면은요, 보세요. 요 얘들이 논술에 얼마나 준비를 하는가. 요 애들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종합에서 많이 덤비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요 등급대에도 요 등급대부터 이제 늘어나죠. 특히나 요 등급대에서 서울에 보세요. 67%가 서울 애들입니다. 대전은 8.5%밖에 안 돼요. 3등급대 대전이 14%로 좀 늘어납니다. 자, 논술이 경기도는 3.5에서 4등급이 22%나 상당히 많네요. 서울은 72%. 서울의 애들은 대부분의 애들이 논술을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서울에 남아 있으려고 한다면은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등급대 친구들은. 이제 4등급 이하로 뚝 떨어지면은 비율은 떨어져요. 그런데 서울은 아직도 79%입니다. 여기도 서울 보세요. 서울도 77%. 서울이 논술을 어떻게 보면 논술 시장을 점하고 있어요. 5등급대 이때 가면은 뭐 얘들은 유일한 던지는 것은 그것밖에 없죠. 서울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근데 다른 지역은 어렵습니다. 최상위권 이과는 뭐 논술 할 이유가 없죠. 논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 논술 할 이유가 없죠. 이런 애들은 의대 논술에 접하는 극소수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2등급 후반대 오면서 논술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죠. 예, 높아집니다. 대전도 8.5%까지 오네요. 3등급대, 4등급까지 보면은 72%, 대전은 17%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4등급 때는 대전은 뚝 떨어지네요. 5등급대에서 논술은 서울은 77%, 뭐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은 논술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전 친구들이 이 애들이 가서 과연 얼마나 합격을 할까? 이것은 합격의 가능성 거의 없다는 거죠. 뭐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어요. 논술 썼던 애들이 평균 내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카톨릭대 인문은 3.48에서 4.22 등급이 합격을 했어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서강대는 2.67에서 3.9까지, 이과는 2.4에서 3.77까지 이렇게 나왔네요. 최저 5.63, 6.15, 뭐 2등급까지도 나왔네요. 서울과학의대입니다. 3.3, 5.91, 뭐 이런 게 6등급까지도 이렇게 나왔죠. 예. 그러니까 얘들은 뭐 준비가 철저하게 뭐 돼 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화여대 평균 내신은 여기까지도 이렇게 되었네요. 이렇게 쭉 늘어졌어요. 최저 내신도 뭐 비슷합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한테 유리할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대개 보면 두세 개 영역에서 2등급 내지 3등급을 맞출 수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요구합니다. 내신 등급은 2등급에서 4등급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해요. 자, 인문 논술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어진 제시물을 읽고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해내는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 읽고 즉각 해석하고 요약해내고 거기서 키워드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 이런 친구들은 수능에서도 잘 해결해낼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다음 여기다 이제 플러스 하기를 수리논술, 상경 계열 쪽으로 수리논술 이것을 준비하는 친구들.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부 1등급에서 5등급간, 1등급에서 5등급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논술을 쓰고 합격하는 애들이 5등급 안쪽에 있는 애들이 합격하기 때문에요. 그 점수 차는 되게 적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등급이 내신 등급보다 잘 나오는 친구들이라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특히나 수학이나 과학에서 성적이 모의고사 내신 등급이 우수하다라고 한다면은 이과 같은 경우 적극 응시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적성 시험입니다. 이 적성 시험도 유일하게 중하위권 대학으로 인서울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중하위권 대학으로. 그러니까 적성 시험이 요즘은 수능형 적성 시험으로 얘기합니다. 2학년에요. 전국 단위로 일괄해서 학력 평가를 이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어지는 그 시험 문제를 요거는 일정한 시간 안에 어떤 문제를 빨리 읽고 얼마나 더 많이 맞추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 한 등급의 그 점수 차를 두 등급의 점수 차를 적성고사 한 문제의 답이 배점이 대개 4점, 5점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 뛰어넘을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은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등급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꼭 인서울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해봐라. 예전에는 적성고사 초기에는 수능 문제하고 전혀 다르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 수능 쪽으로 수능의 문제인데 난이도가 수능의 정상적인 난이도의 한 80% 정도 되는 약간 낮은 정도의 난이도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능 따로 적성고사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도 하다. 내가 꼭 가야 한다면 자, 명심해야 할 것은 스피디하게 풀고 과감하게 스킵하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넘길 것은 넘겨버리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안에 몇 문제를 풀어내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 실시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가를 좀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들어가 있고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이저급 대학들은 없어요. 그러나 서울 인근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한번 봐도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유일하게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이에요. 고려대 세종과 홍익대 세종은 수능 체제가 있어요. 수능 체제가. 나머지 대학들은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생활기록부의 점수 반영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가천대 같은 경우는 보세요. 1등급부터 2등급 차이는 0.5점이에요. 0.5점씩 차이를 두다가 5등급에서 6등급 사이로 가면은 3점, 6등급에서 7등급 가면은 10점 확 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6등급 니네 밑에는 오지 마라. 가능성 없다. 그러니까 문제 한 문항당 3점 내지 4점 배점인데 예를 들어서 2등급하고 내가 5등급이다. 5등급인데 예를 들어서 3등급하고 맞서야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1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한 문제 더 맞추면 등급 확 2등급 뭐 3등급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6등급, 7등급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한 문항 가지고 이렇게 맞춰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적어도 6등급 안쪽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유리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훈련이 좀 필요해요. 문제 푸는 훈련이.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필요하다면 아이들하고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대학별 적성고사의 그 유형이에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적성 우수자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요. 교과 성적이 60%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교과형 적성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안에 적성이 들어가는 거죠. 우선 얘기하는 것은 교과가 되어 버려야 돼요. 왜? 60%니까. 또 369대 같은 경우도 교과 성적이 60%예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훨씬 더 비율이 높다. 그러나 그 내신 등급은 아까 얘기했듯이 적성고사 문항 한 문항에 의해서 한 2개의 등급 정도는 커버가 될 수도 있더라. 자, 반영하는 영역별 반영 문항 수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가 있고 국어, 수학만 하는 데도 있고 또 국어, 수학이 뭐 몇 문항씩 이렇게 반영되느냐. 홍익대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영어만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의 교과가 그래서 교과 전형 안에 적성인데 우리가 통상 적성이 특이하다 보니까 적성고사 유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상시 모의고사 등급 3등급 이내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적극 한번 해볼 만하다. 영어를 출제하는 대학은 4개 대학밖에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준비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우수한 학생. 그러니까 수학을 모의고사를 잘 풀어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유리합니다. 자, 고2 학업 성취도 평가 수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 평가가 5월 달에 있습니다. 지금 2학년이라면 5월 달에 이걸 한번 풀어보고 그 성적이 그런 출제 유형에 내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합불 자료를 통해서 본 지원 가능 학생부 성적이라겠는데요. 이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평균 내신 등급이 쭉 늘어지잖아요. 2.94 이제 3등급 대에서부터 이렇게 쭉 늘어지는데요. 최저 내신 보면은 6등급, 5등급 중반, 6등급까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6등급 안쪽에 있는 친구들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부 반영도 높아서 1, 2등급 대 학생들이 많지는 않다. 왜? 1, 2등급이라면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을 하지 이걸 준비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에 4등급, 5등급 애들이 많아요. 4등급, 5등급 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의 성적은 별 차이가 없다. 적성고사 성적으로 승부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 전략에 대한 아까 나왔던 거예요. 적성고사는 많은 문제를 적은 시간 안에 푸는 짧은 시간 안에 읽고 바로 체크해내는 그런 능력. 아까 얘기했듯이 평상시 모의고사의 난이도의 80% 수준을 가져요. 80% 정도의 수준은. 그 난이도가. 그 정도의 문제가 수능형 문제가 된다. 그래서 수능형 문제이기 때문에 적성 따로, 수능 따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해 가면서 이걸 해도 좋다. 그래서 예전에는 적성 따로, 수능 따로였기 때문에 선생님 저 수능 안 보고 적성고사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담임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많이 혼났다고. 따로따로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렇습니다. 같은 유형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인데요. 이거 최상위권의 친구들은 의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많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많이 좀 보시는데 그 지역 충청권은 이렇게 묶여 있고요. 호남권은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남북도 이 충청권에 있는 고등학교는 이 지역에 있는 대학의 일정 비율의 지역 인재 전형을 응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었고요. 상당히 인원도 많습니다. 총 인원의 3.8%를 뽑는데요. 의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는 이걸 보세요. 여기에 꼭 의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학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대부분 학생부 교과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밭대 지역 인재 전형에
대전 일반 고등학교 1, 2등급 애들이 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저 시골에 1, 2등급 애들은 기회가 되어진다 하는 거죠. 예. 대신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의대라고 생각한다면은 여기는 지역 인재 전형은 적극 공략해 볼 만도 하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지역 범주 안에 있는 대학만 가능합니다. 특별 전형으로 충청권 대학만 한번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건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에서 지역인재 면접으로 해서 의학과가 13명을 뽑잖아요. 예, 근데 이 정도 되어지는 애들은 내신에서 보니까 한 1.3 안쪽에 닿더라고요. 내신에서 1.3 안쪽에. 그러니까 3년 동안에 1.3 안쪽에 있다라고 하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최저를 또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은 아무튼 의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내신 성적은 1.2, 1.3 안쪽으로 다 관리를 해야 한다. 지금 저희 학교 아이 중에 하나가 제가 1학년 때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내신을 굉장히 잘 받아요. 지금까지 1.0 퍼펙트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1.0 해라. 그리고 그 애는 수능 최저는 뭐 충분히 맞춰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 해서 7개 방을 돌아다니면서 면접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다중 미니 면접의 형태로 의대하고 수의대가 좀 변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면접하는 형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질문하는 형태도 다양하고요. 그런 애들은 창의적이고 순발력이고 또 거기에 인성까지도 보고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대가 요즘 의사들의 그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에 그런 문항을 많이 이제 앞으로 실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충남 지역의 나머지 대학들도 이런 대학들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25명 뽑네요. 교과로. 25명 중에 의예과 21명, 6명. 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이렇게 뽑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27명을 뽑는 거예요.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전형. 자, 나머지 이제 특기자 전형하고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되어지는 학교.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1과 2가 있는데 1은 교과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신 성적이 좋아야 하고요. 교과형은 학생부 종합에 가까워야 해요. 예,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 이런 형태인데 수능 체제가 여기는 달려 있고요. 나머지는 수능 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고요. 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선발 잘 아시죠? 각 학교마다 2명씩. 그런데 꼭 뭐 문과 1명, 이과 1명 이거는 아니에요. 그 학교의 이 형태에 따라서 저희는 뭐 어떤 때는 문과 애들이 다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과 애들이 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수능 최저가 달려요.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절반은 나갑니다. 절반은 툭 떨어져 나가요. 자, 예를 들어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한마음 추천, 이제 이것도 한마음 추천에 같은 학교장 추천의 형태에 같습니다. 학교당 1명씩 추천을 받고요. 고려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교과로 3배수를 뽑고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자, 이화여대 고교 추천 6명까지 하고요. 경희대는 문과 2명, 이과 3명, 예체능 1명에서 실제적으로 6명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국대 계열별로 2명씩, 카톨릭 의대 1명. 카톨릭 의대 같은 경우는 이걸 조건을 굉장히 잘 걸어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6년 장학금 뭐 이렇게 걸어놔 가지고 서울대 의대 되는 그 정도 되는 애들이 같은 의대니까 뭐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대학들은 6장의 카드하고는 상관없는 대학들이에요.
6장의 카드 하고는 학교장 추천,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육군사관학교하고 해군사관학교도 학교장 추천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사관학교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우리 군 편제가 지금 육군에서 해군, 공군, 해군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어요. 해군 쪽으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별 자리 숫자가 대폭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저도 제 사위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지금 현역으로 있는데 소령입니다. 걔도 중령 진급을 장담을 못하고 있어요. 지가 스스로. 그리고 또 걔는 병과 자체가 현장에서 뭐 배를 타야 중령 진급이라도 하고 뭐 대령 진급 뭐 생각하는데 걔는 방위사업청에서 주특기가 뭐냐면 함정을 설계하고 함정을 만드는데 그 감리하는 그것을 걔가 주로 했었어요. 근데 우리 예를 말하자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해운업이 지금 조선업이 막 뚝뚝 나가잖아요. 그 녀석이 앞으로 한 10년 계급정년까지 10년, 15년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10년, 1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지들은 저희 딸내미가 교직에 있으니까 굶어 죽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은 사관학교가 저는 상당히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군이 편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자, 문학특기. 이거 글쎄 이건 참 드문 경우죠. 문학특기, 어학특기 그래도 특기자 전형이니까 제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이 정도 문학특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등단 수준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겠죠. 그런 친구들은 한번 보는 거죠. 어학특기입니다. 혹시나 이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학특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하나 제가 좀 토종인데 유학도 안 갔다 오고 우리 토종인데 그 친구가 아주 원어민 초등학교 때부터 원어민 선생님하고 많이 사귀어서 막 상당한 수준이고 또 이 친구가 모의 유엔대 대전 시내에서는 그 모의 유엔대를 저희 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져왔고 그것을 제가 제일 먼저 도입을 해서 아이들한테 좀 해줬어요. 근데 영어도 같이 하는데 영어는 제가 처음에 하는 것은 영어는 아니었거든요. 영어는 제껴놓고 우리끼리 이제 했는데 영어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이제 모방을 한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커버렸어요. 제가 이제 손을 떼어놓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게 잘 하던 데가 어디냐면 대구에서 모 유엔대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잘했거든요. 거기에 저희는 2년 동안 제가 애들 데리고 가서 견학을 한 거죠. 3박 4일 동안 이렇게 합숙해가면서 걔들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리고 우리 학교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기숙사에 수용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영어를 좀 꽤 했어요. 근데 연대를 좀 이렇게 오히려 토종이니까 네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또 모의 유엔대 이걸 통해서 능력을 좀 인정하는 그게 가능하겠다 해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워낙이 이거는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송대 같은 경우는 영어 외국어 우수자 전형이 있어요. 여기 어디죠? 여기 성남동 그쪽에 그 캠퍼스가 있습니다. 영어로만 전용하는 그 캠퍼스가 있어요. 금강대도 나오네요. 수학 특기, 이화여대 외국어대요. 근데 이 특기자 전형 같은 것은 일반고에서 하기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자사고에서
집중적으로 했다든지 또는 뭐 영재고나 과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 애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해요. 특기자 전형도 과학 특기도 발명 동아리 있죠. 발명 동아리 또 우리 애들은 그 창업 고교 창업 그걸 통해서 애들이 그 특허라든지 뭐 인준을 받은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봇공학 뭐 이제 요걸 좀 보시고요. 특히나 제가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까 손품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런 말씀 중에 했는데 어머니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게 각 대학마다 특성화 학과가 있어요. 특성화 학과.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계룡대 육해 공군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결해가지고 특성화 학과가 만들어져 있어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IT 분야에 상당한 수준의 그런 학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성화된 학과를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아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